안녕하십니까. 경마사진 지난번 2015년 1월 18일 일요 경주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성적에 대해서는 토요 경주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번 주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곧바로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재 승부처. 네, 4경주 8경주입니다. 4, 8. 8경주를 메인 승부로 갑니다. 네, 4경주하고 8경주. 김민수 저는 7경주하고 9경주 중반부에 몰려 있습니다. 7경주, 9경주. 그중에서 메인 승부처는 9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되겠습니다. 1200 국내산 육군 경주 되겠습니다. 국내산 육군에서 좀 중위권 마필 간의 경합구도의 경주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십니다. 특출나게 능력상 축이 없고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경합구도다. 이병전. 네. 자, 고만고만하죠. 제가 충마를 노림수 마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1번마 강인해라는 신마가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때 상당히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죠. 1번 게이트를 뽑았는데요. 자, 1번마 강인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인출 기수가 상당히 내용이 좋고요. 강인해라는 마필은 앞으로 대성할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제 6군에 이제 데뷔하니까 많이 가면 한 3군 그 정도 보는 마필이에요. 한 중상위권 올라갈 마필인데 대표적인 마필이 이제 부산 경마장 2군에 가 있었던 스위트 뮤직의 형제 마필입니다. 한마디로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인데요. 주행검사 모습 상당히 여유가 많았고 1번 게이트 뽑았고 컨디션이 이상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그러면 또 힘을 받아서 저는 1번을 놓고 가자. 노림수 마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1경주 1번마 강인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마필이 약간 끄는 습성이 좀 있고요. 3권에 대해서 외곽 돌면서 막판까지 여유있게 통과했던 마필. 기본 싹수를 보여줬던 마필. 자, 조교 때 하드가 전혀 없습니다. 상태 좋습니다. 자,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2번마 킹 어헤드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11월 달 경기 때 저희가 강축으로 놓고 공략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경기 때는 아무래도 홈런 메이커 베스트 가이 거의 나이 수준 뭐 지난주에 왔던 빛의 바다 이런 마필 같으면서 생각보다 편성 자체가 좀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기 편성을 보니까 뭐 선에 갈 수 있는 11번 꽈드리가 별로 내용이 없는 12번 금태풍 거기 뭐 맨날 앞에서 싸우는 7번 늘 푸른 천둥이 거기에 아치꼬치한 5분만 시샤팡마 이런 마필들과 붙거든요. 다시 말해서 편성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졌다. 거기에 뭐 출발도 굉장히 좋고 스타트 능력도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번마 킹 어헤드를 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이병지어는 1번, 네. 저는 2번 킹 어헤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2경주 되겠습니다. 1000m 국내산 5군 별정 경주 되겠습니다. 혼전 경주 되겠습니다. 강추경례 경주 되겠습니다. 이게 대가리가 12로 팔리나? 아마도 깜빡이는 12번 쾌풍이 축으로 팔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슈퍼 임팩트나 7번 크리노 볼트 또는 이제 안쪽에 2번 이런 식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혼전입니다. 굉장히 분명히. 혼전이에요. 예. 솔직히 이게 혼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뭘로 팔릴 것 같냐 이렇게 제가 이병주한테 의견을 물어봤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솔직히 12번 쾌풍을 세게 보질 않아요. 정말 세게 보질 않아요. 근데 이게 승군전에다 편성 약하고 바닥표만 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가리로 팔린 마필이에요. 근데 저는 세게 보진 않는데 그렇다고 버리기에도 좀 너무나 이상한 편성을 만났어요. 이병전 어떻게 봐요? 네, 복병이 많은 경주입니다. 네. 제가 뭐 일일이 열거해드린 그렇고 일단 저는 한 번 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김민수 의원이 강하게 들어갔던 경주잖아요. 쾌풍. 네. 근데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선행 일변은 아니고요. 그날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최범민 기수 못 나오죠. 기승정지입니다. 네. 그래서 박태준 기수가 탔는데 최범민 탔으면 더 좋았겠죠. 저는 이걸 갖다가 그 전까지 계속 선두권에서 약간 경합 내지 선임을 하다 무너진 마필인데 저는 변화가 왔다고 보고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편성이 승군전인데 굉장히 약합니다. 다 고만고만한 마필 나와 있기 때문에 박태준 기수를 태웠다는 얘기는 지용철 조교사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좀 헤매고 있는 조교사죠. 지용호는 잘 나갔는데 지용철 조교사는 많이 좋은 말이 없는데 돈 만 원이라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태종이 탔다는 얘기는 쥐어 짜겠다. 저는 짜면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굳이 지용철 마방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큰 신뢰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저는 3번만 슈퍼 임팩트가 어찌됐든 선행의 찬스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십니다. 물론 최근 경주를 봤을 때는 좀 뒤가 좀 부족한 그리고 컨디션이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훈련 때도 보니까 마필이 약간 좀 맹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센 편성에서 자기 걸음만큼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3번만 슈퍼 임팩트가
선행을 받고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개인적으로 3번마 슈퍼 임팩트를 축으로 말씀드리면서 혼전입니다. 2번은 터프러너, 거기 4번 세명탱고, 7번 크리노볼트 이런 마필 다 되는 마필입니다. 조교는 10번은 노블 플로잇이 조금 갈고 나왔어요. 이러한 변수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 상태를 좀 보면서 차분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3경주 하겠습니다. 1000m 혼합 4군 경주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일단 축은 나와 있는 경주로 보십니다. 일단 저는 이번 진명 라이언이 한 번 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지에서 이제 모기 형제 마필 하나 있습니다. 10번을 들어왔어요. 30번 정도 뛰어가지고 5승 2차 5회 했던 검증이 된 마필인데 지난번 그 마이킹 데이하고 너무 심했습니다. 히든 인디언이죠. 세 마리가 굉장히 무리였습니다. 굉장히 무리하면서 박태준 기수가 그 당시에 1000 몇 승이야? 한 기록을 세웠고요. 네, 1900승. 데뷔전부터 바짝 선두권에 나란히 가면서 끝까지 근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주행검사도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2번 게이트를 뽑은 순간 선행을 외곽에서 누가 나가든 간에 2번은 뭐 선행 가든 선행 가든 복순실은 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 2번만 진명 라이언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줬던 그러한 포스 정도라면 또한 이번 경주 상대 마필들의 면면을 고려해봤을 때는 얘는 앞으로 보여줄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준 것보다 보여줄 것이 더 많다 그러면 이번 경주 축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주가 바로 2번만 진명 라이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이제 데뷔전 7일 5번 슈퍼보스하고 이제 8번 실버 울프가 좀 눈에 띄어요. 좋죠. 좋아요. 네, 그 중에서 둘 다 좋아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출발이 나빴잖아요. 근데 뭐 시종과 폼이 애각에서 뭐 붙잡고 날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또 8번도 발주가 되고 그리고 힘도 있고 얘도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높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일단 5번, 8번을 두 마리 다 배팅권에 일단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또 있죠. 11번만 메카엔젤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직전 경주. 그 다음에 이제 2억 2천만 원짜리 9번만 라운 아우라가 언제 살아나느냐 그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9번 라운 아우라는 2억 2천이 돼서 데뷔전서부터 많이 속았어요. 속긴 속았는데 언젠가는 이제 자기 몸값을 분명 할 시기가 분명 올 겁니다. 그런데 몸값보다는 몸값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것보다는 기대치는 별로 없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아무튼 이번 3경주는 2번마 진명 라이언을 대가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하겠습니다. 1200 국내산 6군 경주 하겠습니다. 정말 국내산 6군에서 뭐 변마죠. 변마. 네. 똥말들이 출전했는데 누가 조금 들똥인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요. 그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 4경주는 굉장히 혼전도가 높은 경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똥말 중에 약간 들똥인 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4경주에 또 이병주연의 또 승부처예요. 제가 이 승부처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딱 봤을 때 닭똥인데 이병전이 그 똥 중에서 보석을 찾으려고 찾고서 이제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예요.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7번만 그리핀이 지난번 경기 때 로신한테 대장금 이란 마필과 똑같은 경기에서 뛰었는데 그래도 얘는 데뷔전 딱 한 번만 뛰어봤던 마필인데 나름대로 그 정도라면 전력 승부는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적당히 만들고 때렸는데 그 정도의 걸음이 나왔다는 점은 앞으로 7번만 그리핀이 다른 걸 떠나서 가장 싱싱한 맛이 있다. 1점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가장 싱싱한 맛은 7번에게 있다. 그래서 저는 7번만 그리핀을 말씀드리고 이병전. 자, 그리핀은 그 유명한 석세스 스토리의 동생이죠. 그래서 근데 얘는 안 말이고 그 석세스는 아마 순말일 거예요. 제가 맞아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 그리핀은 반드시 배팅권입니다. 우리 김민수 의원이 제대로 잘 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축은 따로 있다. 이번 경주는 제가 두 방으로 강하게 승부하는 경주인데요. 제가 복귀를 통해서 직전 경주를 보고서 물론 능력도 되는 말인데 뭐 혈통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뛰어난 말은 아니지만 제가 노린 수축은 직전 경주 복귀를 통해서 걸린 말이 있습니다. 그놈을 이번 경주 1200에 앞말 한정 경주 나왔다는 점 그리고 전개를 그려보고 상대방 똥말을 냈잖아요. 이번 경주가 누가 더 들똥이냐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번 경주 1번부터 보세요. 뭡니까? 리솔로스 부하나이 스피드 점프 가끔 3차 때죠. 말 미쳤을 때 한번. 그 다음에 나머지 마필들이 인기마가 이제 7번 그리핀하고 9번 로신한테 여기에 이제
12번 해피볼, 11번 엄지강호가 이제 인기 많은 5번도 팔리겠죠? 대장금도. 그렇죠. 이런 말인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김민수 말씀대로 능력이 센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더 들똥이냐인데 저는 복귀성을 하나 건져냈습니다. 7번 그리핀은 배팅권에 반드시 가져갈 마필이고요. 제가 또 두 방으로 압축했습니다. 아마 삼복조로 때려도 크게 뭐 손해는 없을 것 같은데 제 노림수를 믿고 현장에서 복귀상 뜬 말을 놓고 두 방으로 압축해서 승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4경주 이병전의 승부처. 솔직히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기권하는 경주예요. 7번 말고는 저는 솔직히 신뢰도가 없는데 이병전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자신 있게 노리는 마필이 출전한 경주. 아무튼 이번 4경주는 이병전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경주 되겠습니다. 1300m 국내산 6군 경주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도 접전 영상을 띈 경주예요. 국내산 6군에서 좀 강인한 포스가 없는 마필, 그냥 자기 걸음만 뛰는 마필, 그냥 적당히 쉬면서 자기 걸음만 편성에 따라서 뛰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개인적으로 이제 8번 장산불패가 뭐 지난번 경주 때 입상을 차지해서가 아니라 글쎄 뭐 11월달 경주 뛴 모습도 그렇고 그때 당시엔 탐색 아니었습니까? 후미권에서 놀면서 내측에서 쓱 올라왔는데 직전 경기 선위권에서 약간 진로도 막혔고 막판까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는 자기 걸음에 더 이상은 보여줄 가능성이 미세하게 있다. 자, 이제 8번 장산불패를 축으로 말씀드렸고, 자, 이병전. 네, 마찬가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강축이라고 보고 후청맞찾기로 보이는데 나머지 말들이 약해요. 나머지 뭐 인기 말들이 뭐 지난번에 변화를 보인 해피장수라든가 그다음 맨날 늦바람 추임말 러너윈 뭐 그럼 1번 가디언이 팔린 경주인데 제가 분석해 볼 땐 이건 한국인입니다. 선행말을 찾을 수도 없어요. 독땡이라는 얘기입니다. 독땡. 이번 경주는 아마도 압도적 인기 예상되겠죠? 네. 아마 다 전부 다 8부터 잡고 시작할 거야 예상하죠. 인정입니다. 문제는 후차권에서 다 고만고만하다. 어쨌든 우리는 8은 강대가리다. 단독 선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번 장산불패에 대해서 좀 힘을 더 네. 실어줬어요. 자, 이렇게 경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이병전이 힘을 더 실어줬기 때문에 저 역시 8번 장산불패를 같이 다시 한번 사이즈 넘버에서는 강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1번 가디언, 2번 미스터 탱크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 4번, 5번, 6번 요 선상에서 네. 뭔가 움직이지 않겠냐. 네, 그 안에서. 예, 요 선에서 배팅 전략을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경주 하겠습니다. 1300m 국내산 5군 결정경주. 일단 4번마 천용강자가 지난번 국내산 1군 브리더스컵에 도랑현표 라팔. 글쎄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애들이랑 붙었어요. 꼴찌였네.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뭐 도란 형편이 이기겠습니까? 뭐 누굴 이기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경주 4번이 강편성 고생한 거 맞죠? 네. 또 하나 또 지난 10월 달에 날라온 것도 있고요. 11월 달에 선입으로 중반에 계속해서 그 슈퍼레전드랑 있죠? 이런 말과 함께 압박을 하면서 선입으로 이착된 것도 있고 뭐 말 상태만 하자가 없다면 7주만에 나왔다는 얘기 지난번에 아무래도 무리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대상경주에서 가랭이가 찢어졌습니다. 되지도 않고 돌아오는 형편 아파레는 붙었는데 자 아무튼 천연강대는 강대 같은 멋은 났는데 상대마들이 정말 직전하고는 비교가 될 정도로 현격하게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4번은 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번마 천연강자는 대가리 맞아요. 지난번 경기 한 20맛은 깨졌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마필들은 당연히 돌아온 형태하고 라팔에게 1400에서 한 20맛씩 다 박살이 나요. 그 정도로 기량 차이가 많은 경기에 출전해서 그 좋게 표현하자면 전력을 보강했다. 강편성에서 전력을 보강했기 때문에 얘는 몸만에 한 단계 더 강인한 그 어떤 사이즈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이죠. 네, 저는 이제 4번 천연강자를 그대로 추구를 하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승부전치로 2번만 로열 빅토리가 눈에 띄고요. 9번만 글레이드 캡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문세영 기수가 8일 정지를 8일 정도 먹었죠. 진로를 불리한 진로를 선택했다는데 그렇게 안 뛰었어도 안으로 파고들었어도 못 들어왔을 것이다. 확신하고요. 일단 뭐 이게 제가 볼 땐 다예요. 능력은. 근데 문제는 2번 로열 빅토리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웃캣을 이겼다는 거. 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일경주에 뭡니까 토요일날 그렇죠. 한 방 때린 거 있잖아요. 그 예. 무식하게 날라왔던 어마무시하게 날라왔던 그 박태종 기수. 예. 제가 우리 방송에서 우리가 2-3이다 그랬어요 아마. 예. 그죠? 그때 뭐예요 아웃캣을 막 바보 만들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걸 이겼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골드웨이브조차도 뭐랄까 강인한 포스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딱 뚜껑 열면 이게 깜빡이거든요. 2, 21, 4.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금 의외의 변수도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러니까 20일이 들어오면 할 수 없습니다만 20일을 그렇다고 지우지 못합니다. 이거 뭐 사놓고 팔린데 왜 20일이야? 아니 그러니까 40일이 팔리든 아니 내가 볼 땐 20일이 팔릴 수도 있고 3마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20일은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인정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센 말이 정말 센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삐끗하면 자판일 수 있고 나머지 엉뚱한 말들이 있죠. 예, 배당마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4번만 가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축으로 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보면 천룡왕자를 갖다가 저희 사이즈 넘버원에서 초강력 대가를 표현하겠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조교 때. 네. 지금 2번이나 11번 얘네들이 바닥패 때문에 그 정도로 팔리다라면 고맙습니다 하고 싹 4번 놓고 쌍을 때리든 뭘 하든지 4번만 천룡강자를 쌍승시 대가리로 말씀드리면서 자 4번 놓고 저희 사이즈 넘버원에서는 배팅 전략을 삼아보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경주하겠습니다. 1400m 합상군 별정 경주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가 김민수 씨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승부에 대한 표현은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2경주. 네, 이번 7경주는 뭐 저는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드러나는 경주를 보고 싶고요. 축은 없습니다. 고만고만한 어필들이 적정 무대를 펼치고 있는데 제가 직전 경주에서 개망신을 당했던 말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제 ALS를 들으신 분들 그때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위키드 메신저였습니다. 위키드 메신저가 분석하는 방법, 복귀한 방법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분석해 볼 때는 전혀 간절함이 없이 탔습니다. 그냥 앞에 선입으로 가서 1700 늘어난 거리 핑계 대면서 그냥 설렁설렁 탔다는 느낌, 간절함 없이. 그래서 지금 계속 몸이 뭐 퐁당퐁당 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빠지고 넣었다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지용훈 쪽에서 또 말을 아끼는 좀 편이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7번 다시 노릴 거고요. 7번은 지난번에 전력 승부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뛸 말로 보겠습니다. 네, 이번 7경주 1400 혼합 3군 별정 경주. 글쎄요, 뭐 7번마 위키드 메신저에 대해서 이병주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7번을 세게 봅니다. 세게 보는데 제가 지금 이거 제가 승부처 잡은 이유는 딱 한 방으로 때리기 위해서요. 물론 7번마 위키드 메신저는 다져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통해서 이 마필이 너무 변했어요. 너무 변한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7번 위키드 메신저는 지금 이병준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그때 경기를 마쳤어요. 파워 챔피언의 아라자를 거의 뭐 한두 방으로 때려서 마쳤어요. 그것도 승부로 들어서 마쳤는데 그때 주력 막건이 위키드 메신저는 맞았어요. 파워 챔피언의 위키드 메신저가 주력 막건이었는데 얘가 못 들어왔어요. 자, 근데 어찌되었든 7번 위키드 메신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마필 중에서 변화된 놈이 있어요. 지금 어설프게 팔리는 놈들이 몇 두 보여요. 지금 쭉 보니까 어설프게 뭐 4번 팔리고 6번 팔리고 8번 외곽에 된 11론 불그레시나 등등 여러 놈들이 팔리는데 제아의 노림수 따로 있어요. 그 마필 놓고 7번 위키드 메신저는 한 번 더 갈게요. 얘도 마필이 미쳐있기 때문에 딱 한 방만 때리면서 이번 7경주 마무리하겠어요. 어찌되었던 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7번이 축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지? 아니야. 아니야, 7번 축. 내가 볼땐 박스야. 7번 축으로 팔리고 어찌됐든 한 방으로 때릴 겁니다. 한 방으로 복과 쌍까지 들어가는 그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7경주는 김민수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한 마리에 대한 믿음도 딱 한 방으로 때리면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배당적으로 한 방 더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금화필에 대한 믿음도 때문에 들어가는 경주 이번 7경주 김민수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8경주는 1800 국내산 4군 별정 경주 이병주연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승부의 변을 지금부터 바로 자, 이 8경주는 우리 7경주에서 우리 김민수연이 강력하게 노림수가 있죠. 역시 그 마찬가지입니다. 8경주는 제가 그 말만 나오길 기다렸는데 딱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주에서 깨진 말이에요. 물론 제가 주력 축으로 승부한 경주는 아니고 일반 경주였습니다만 유심히 봤는데 직전 경주에서 능력 발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복귀상으로 걸린 마필인데 자 1800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편성은 허접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 자 지금 되는 말이 1번만 대대장하고요. 그 다음에 3번만 일비가 인기 많아서 되는 말이고요. 여기 4번 신화탄생, 5번 시종이교, 6번 명작, 그리고 지난번에 늑바라고 추입했던 7번 바람이 많이 불겠죠. 그 다음 이번 경주에서 또 상당한 인기가 상되는 9번
강남 세뚝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있죠. 이 중에서 축이 있는데 이번 경기 아무래도 깜빡이는 제가 볼 때는 3번만 1비에 9번 강남 세뚝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도 9번, 3번이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뭐 3번 1비도 뭐 되는 말이죠. 9번 강남 세뚝이 뭐 추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노리는 축은 강축은 따로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제대로 걸린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중에서 또 옥석을 또 가릴 겁니다. 제가 짭짤한 배당으로 한 10배에서 20배 사이 그런 되는 배당으로 제가 8경주는 현장에서 제 축을 가지고 압축 승부하겠습니다. 네, 이번 8경주 1800 국내선 4군 별정 경주 이병전에 강력한 노림수 축이 있다. 지금 인기마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 쭉 해주셨는데요. 인기마를 노리는 경주가 아니라 복병을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배당 자체는 무조건 보장이 되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8경주 이병전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9경주네요. 1200 국내산 3군 별정 경주. 역시 김민수의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이게 7, 8, 9 3개의 경주 연속이 제가 7경주, 이병주임이 다음 8경주 그 다음 경주 9경주인 자, 김민수의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이거 목이 좀 잠겼습니다. 자, 근데 어찌되었든 이번 9경주가 강력한 승부처인데 제가 지난번 경주 때 노렸던 마필이 있어요. 굉장히 세게 노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제가 딱 뛰는 걸 보면서 잘못했다. 팔린 것도 되게 수상하게 팔렸고, 야, 이거 너무나 좀 후지게 탔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막판에 올라온 걸음 살아있었고요. 그래서 얘만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출전을 했어요. 정말 이병전이 가끔 말씀하잖아요.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정말 이번 주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지난주부터 이제 훈련 다시 시켰는데, 솔직히 컨디션의 변화는 까놓고 말씀드려서 없어요. 자, 그런데 직전 경기 그렇게 타서 그 정도의 전력이라면 그 직전 경기 정도 컨디션만 유지하더라도 이편성에서 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편성 자체가 허접해요. 지금 팔린 놈들이 뭡니까? 지금 뭐 1200이기 때문에 마이티 홍콩도 바람 불겠죠? 거기에 뭐 유케통케, 외곽에는 터보제트, 거기에 뭐 그럴싸하게 바닥패가 좋은 비더보 챔프, 얘는 자를 거고요. 거기 수베니어도 적당히 팔릴 거예요. 자, 이런 놈들이 아니에요. 저희 노림수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직전 경기 때 저를 갖다 좀 열받게 했던 마피예요. 그리고 직전 경기 정도만 뛰더라도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피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개 때 변화는 없어요. 그 정도만 뛰면 돼요. 개를 놓고 때리겠어요. 이병전도 지난 8경 때 복병을 놓고 때린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복병을 놓고 때린 경주가 되겠습니다. 복병을 놓고 정말 맞힐 수 있는 놈들까지는 다 때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9경주는 김민수의 승부처 노림수 복병을 놓고 2방이든 3방이든 4방이든 무조건 적중할 때까지 때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경주 하겠습니다. 1900입니다. 국내산 2군 현대표캡 경주. 자, 거리가 1900이다 보니까 약간 좀 장거리를 뛸 수 있는 놈들이 아닌데 장거리니까 약간 혼전이네. 혼전이죠. 네, 혼전이고요. 지을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휴양마인 3번마 시티우스 예전 전력이라면 대가리죠. 네, 그렇죠. 컨디션만 정상이라면 뭐 지을만이 하나도 없네요. 선행 나갈 말은 8번마 라이튼 이글하고 아마 2번이 또 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아무튼 이번 경주는 8마리 경주인데 상당히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유리한 놈이 또 2번마 피코나이스가 되겠습니다. 피코나이스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중위권에서 추입, 그전 경주는 또 후미에서 추입, 뭐 선입도 들어오고요. 아무튼 빠른 경주, 이거 뚜껑 열린 경주군요. 제가 베스트 나인을 노렸다. 또 방해를 받고 베스트 나인 3, 4코너 때 심하게 방해를 받고 좀 안타까웠던 경주인데, 피코나이스가 굉장히 느슨한 경주를 제 느낌은 그래요. 경주가 빡센 경주에서, 와일드한 경주에서 굉장히 스무스하고 느려 터진 경주를 만나서 라이튼 이글이 도망가면 그 뒤를 따라가서 잡지 않을까. 일단 축은 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번은 피코나이스. 원래 피코나이스가 최근 경주 통해서 모두 추입을 했어요. 추입을 했는데 그 편성과 페이스가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피코나이스는 발주가 되면서 추입을 했고, 인디차일드는 느리니까 뒤에서 추입을 했어요. 물론 능력들은 한 번 이기고 한 번 깨졌기 때문에, 한 번 이기고 한 번 깨졌기 때문에 능력들은 똑같다고 봐요. 착차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피코나이스의 장점은 앞에 뛸 수 있는 가능성, 빠른 편성에서 앞에 가서 추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피코나이스가 선행 승부수가 가능하다. 저 역시 이병주연의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7번 푸른 거탑이에요. 푸른 거탑. 예전에 좀 잘 나갔던 마필,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49주의 기둥 마필이 될 것이다. 거기 막 작년도에 콜랜더인가 3차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 푸른 거탑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최근 경주를 통해서 계속 정체기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8월달 경주 때 포트레이라 마필 같이 들어오면서 끝났구나. 저 정도밖에 안 돼? 실망했어요. 실망했는데 무언가 이번 경주야말로 찬스가 아니겠냐. 최근 뛰었던 편성이 좀 강해요. 네. 스트롱 로드라든지 뉴에이지 이런 마필가 끼면서 우아등선 어떻게 한번 힘 한번 못 썼던 편성이었어요. 근데 이번 경주 편성 보니까 이병준이 말씀드렸던 이번 피코나이스라든지 선행마인 라이트닝 이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7번을 좀 세게 본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밖에 이제 선행 가능성이 높은 8번 라이트닝 이글은 이거는 현장에서 꼭 배팅권이 돼야 돼요. 거기서 3번만 시티스, 4번만 행운축제, 6번 락슈미 충분한 전력들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 이번 주의 마지막 경주 반드시 적중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일요일날 10경주까지 깨졌는데 돈이 남아있었는데 11경주 때 역전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그죠? 어디 가서 이제 뭐 돈을 잃었으니까 이쪽 저쪽에다 카드에다 긁고 해가지고 11경주를 준비해가지고 그죠? 쏟아붓는데 모든 것을 만회했으면은 착한 경마가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11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1번 언더볼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축으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60kg인데 일단 60kg는 좀 과중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뭐 지난번에 그랑프리 경부대로 게임에서도 우리는 이찬호를 응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무튼 60kg인데 지난 59kg 뛸 때 11월 2일날 현장 컨디션이 최악이었습니다만 기본 사이즈로 완전 주행검사 지르시 3, 4코너 때 쓱 움직여서 붙잡고 낙승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더군요. 그랑프리 때는 그나마 자기 컨디션을 찾아가지고 언더볼트가 못했다기보다는 경부대로가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60kg 때문에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또 상대만 이렇게 완전 똥말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번 경주 여기까지는 인정해야 되겠다는 오랜 생각 끝에 1번은 이번 경주 또 인정하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번 언더볼트가 이제 부담량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잘 극복을 해서 좋은 경주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솔직히 지난번 그랑프리 대상 경주 때는 언더볼트 최고의 최절정인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최절정인 컨디션은 뭐냐면 걔가 진짜 좋았을 때 정말 좋았을 때 그때 경주력을 발휘했을 때 그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이즈로 뛴 마필이 바로 1번 언더볼트예요. 자, 일단 부담중앙과 싸움인데 60kg까지는 아직은 칼을 댈 그런 마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 언더볼트 같이 인정을 하고요.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번만 과천, 정해졌어요. 네. 5번만 클린업 천하, 네. 8번 빛의 정상. 그렇죠. 여기 이제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래도 팔린 놈이 있어요. 뭐 4번? 4번이 팔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게 팔릴 것 같아. 12? 네, 12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는 2번부터 얘기할까요? 네. 지난번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부담을 너무 잘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어떻게 52.5를 줬어? 네. 원더볼트를 다 빼줬으면 나머지 비슷하게 줘야 되는데 2.5를 빼줬습니다. 휴양 탐색이죠? 거기다 또 승군전 탐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굿걸음이 좋았잖아요. 네. 뒤에서 뛰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아무튼 휴양 복귀전 치고는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뛰었고요. 또 5번 클린업 차는 또다시 11주입니다. 그때 말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원더볼트에 그때 누구죠? 와츠빌리지가 심한 깜빡이었죠. 와츠빌리지가 죽으니까 마지막에 쉽게 추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클린업 차는 더 있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빛의 정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뷔 전부터 이거 1군 갈 말이다. 안 말인데 엄청나게 좋은 말이고 센 말이다. 결국 1군에 올라와서도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8번째에서 7번 들어왔는데 딱 한 번 빠진 게 1군 첫 도전에서. 그렇지. 그날 한 3개월 가까이 공백 갖고 있어서 맨 뒤에서 돌았어요. 그거 빼고는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수 의원이 12번 나머지는 없지 않냐고 했던 건 뭐냐면 이 세 마리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럼 나머지가 들어오려면 얘 세 다 이겨야 되거든요. 넘어가야죠.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역시 2번, 5번, 8번 중에서 압축을 더 압축을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더 압축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경주 저 개인적으로 1번 대가리 놓고 258에서 끝난다. 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리 핸디캡 등록이 되는 순간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경주이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1번 넣고 258 중에 끝난다. 물론 제가 한 방으로 때린 마필들은 다 제 마음속 그리고 깊숙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1번 언더볼트를 네. 축으로 말씀드리면서 당일 현재까지 자원을 가져가야겠습니다. 상태를 다시 봐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5년 1월 18일 1호 경주 경마 사이즈 넘버 예상 방송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2차 분석, 3차 분석을 해서 현장으로 나가야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